이렇게 수술을 하셔도 관리 후 주의를 하셔야지만 회복이 빠를 것 같은데요. 어떤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손은 일상생활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질병 및 손상을 받거나 수술을 받은 후에 남은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재활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환자, 의사, 물리치료사, 보조기 제작자 등 모두가 협력하여 치료해야 되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의 물리치료만으로는 그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기 등의 도움으로 본인 자신의 반복적인 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본병원의 한현민 원장님을 모시고 수부 및 족부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이번엔 족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많은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발은 26개의 뼈와 30개의 관절, 네. 그리고 이를 움직이는 근육과 힘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족부 질환이 존재합니다. 먼저 발목 질환에는 발목 염좌, 네. 발목 관절염, 아킬레스 건염 등이 대표적이고요. 발 질환에는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네. 류마티스성 족부 변형 또는 당뇨발, 통풍, 발톱무좀, 티눈, 평발 등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 발목 염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발목 염좌는 발을 잘못 디뎠을 때나 운동 도중에 외상으로 잘 생깁니다.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 중 하나인데요. 손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인대가 느슨한 위치에서 아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발목 관절에 불안정성이 남는 경우 염좌가 자주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발목을 삐게 되면 못 걸을 정도가 아닌 이상은 스스로 이 압박 붕대를 감고요, 낫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래도 재발의 위험이 많다고 하니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동반된 골절이나 골연골 병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전방으로 당겨지는 정도를 검사하는 전방 전이 검사와 네. 기울기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한 2주에서 6주 정도 보존적 치료에 호전되며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골절은 발목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염좌가 경미할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얼음찜질, 압박붕대 및 부목과 물리치료 등으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방치한다면 관절염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관절염이라 하면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떠오르게 되는데, 하지만 발목에 생기는 관절염은 잦은 발목 부상의 원인이 외상성 관절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발목 뼈가 부러진 적이 있거나 또는 자주 삐는 사람들이 이러한 발목 관절염 예방에 신경을 꼭 쓰셔야 합니다. 운동이나 각종 활동 후에 발목이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관절 부위가 자주 붓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외상성 관절염의 수술도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보통 초기에 발목 관절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하지만 네.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관절 고정술이나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아킬레스 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걷는데 가장 필수적인 근육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아킬레스 건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아킬레스건은 예전에 바보 온다리 끊어진 그 힘줄인데요. 네. 장단지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힘줄로서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하고 커서 체중의 약 10배의 힘에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네. 발꿈치뼈에 부착되어 있으며 활동이 많고 혈액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손상받기 쉬운 부위인데요. 아킬레스 건염은 갑작스러운 시작이나 정지, 점프 등 아킬레스 힘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운동이나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던 사람이 고무바닥의 운동화로 바꿔 신었을 때 힘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지속적으로 작은 파열이 있었을 때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아킬레스 건염의 증상은 대부분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운동 전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부종,
통증 부위에 빨갛고 열이 날 경우에 발목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꼭 검진을 받아야 하며 손상 정도에 따라서 찜질부터 수술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발목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족저근막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족저근막은 말 그대로 발바닥에 있는 근막인데요. 우리 평발이 아닌 보통 일반인들의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충격을 흡수하며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주어 보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성인의 발꿈치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평발로 불리는 평평족이나 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요족 변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족저근막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의 마라톤 또는 조깅을 한 경우 배구, 농구 등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한 경우와 과체중, 하이힐의 착용 등의 원인으로 족저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는 조건에서 염증이 흔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족저근막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나와서 처음 발을 디딜 때 느끼는 심한 통증이 특징적이지만 모두 같은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네. 통증은 주로 발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발 뒤꿈치 뼈 결절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며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족저근막염은 대체로 잘못된 운동 방법, 무리한 운동량, 불편한 신발 착용 등 발생 원인이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고 네. 이를 교정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며칠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것이 중요하고 얼음이나 차가운 물수건 등을 이용한 냉찜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꼭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요즘은 이 높은 하이힐 착용으로 발 모양이 변형되는 무지 외반증 환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지 외반증이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무지 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의 제1중족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네. 중족골은 발 안쪽으로 치우쳐지고 뼈가 튀어나오게 되며 엄지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변형입니다. 이러한 무지 외반증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평발과 널쩍한 발일 경우 또 하이힐 등의 신발코가 좁고 네.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지 외반증의 치료는 환자의 불편함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 방법이 소개되어 통증도 없애고 미용상으로도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본병원의 한현민 원장님을 모시고 수부 및 족부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지만 특히 손과 발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으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핸드폰 문자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부질환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레저 및 스포츠 활동으로 각종 외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과 발의 건강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조기에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